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열어놨거든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혼동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명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명철한 판단을 위해서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좋은 판단, 올바른 판단 저희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시장의 흐름 먼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소식.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2곳이 제외가 됐다고요. 그래서 네. 또 관심을 받겠네요. 네, 그렇죠. 참 정말 이슈죠. 정말 이슈고 네.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런 그 정비사업지들이 굉장히 지금 다소 좀 어려운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사실 그 어려운 국면이라는 게 이런 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의 속도가 조금 지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를 벗어난 게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대표적인 규제라면 지위양도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돼요. 지금 명의를 넘길 수가 없단 말이죠. 물론 특정한 조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돼요. 네. 한 세부적으로 하면 10가지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가장 딱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1주택자가 10년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했으면 괜찮아. 이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세밀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분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정비법은 계속해서 매년 개정들이 수시로 되거든요. 수시로 되면서 2017년도 말쯤에 한번 개정이 되면서 조합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들어왔어요. 즉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아시는 파리 대책이에요. 예전에 파리 대책 때 이 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 하면서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딱 제정을 하면 이렇게 바꿨어요. 개정을 했어요. 대신에 언제부터 적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일이 2018년 1월 24일까지예요. 1월 24일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그 이후에 뭐 투기과열지구가 되든 안 되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냥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과 규정이라는 거 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한남 4구역이나 5구역, 뭐 노량진 2구역부터 짝수죠. 짝수 이렇게 나가는데 호수가 7구역 하나 있네요. 요 구역 보시면 되고 흑석의 9, 10, 11, 부가연의 2, 3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 화면에는 없지만 뭐 장위 10구역이라든가 금호 16구역, 뭐 또 청량리 7구역 이런 구역들이 대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곳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뭐냐면 거래가 자유롭잖아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거래하고 다 묶이면서 그러니까 투자적 수요가 많이 빠져나왔고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정비사업은 조금 더 진입이 편한데 그 와중에서도 지위양도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당연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이 많은 만큼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그러면 재개발 특히 정비사업 중에서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딱 이렇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양도가 금지되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재개발은 관리 처분이라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한 이런 구역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위양도가 가능한 구간까지 이렇게 구간이 있겠죠. 조합인가가 나고 사업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요 앞에 전까지에 있는 재개발지들은 이런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과 상관없이 앞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의 매수 수요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가격도 지금보다는 강보합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 관련한 조합원 얘기를 나눠봤고 이번에는 분양 시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인기가 많아요. 네, 참 놀라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국민평형의 분양가가요. 평균 분양가가 네. 서울 같은 경우 네. 거의 18억 정도. 굉장히 오른 거죠. 그런데 이 분양가가 보면 과거랑 비해서 보면은 네. 굉장히 상승률이 높아요 지금. 굉장히 상승률이 높고 보시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년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평균 분양가를 봤는데 2022년 이전, 그러니까 9월 이전의 평균 분양가보다 지금 보면 굉장히 올랐어요. 지금 또 올랐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평균 분양가 거의 한 4,800 정도 육박한다. 지금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하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수요자들끼리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분양은 지금 분양받는 게 제일 싸다. 이런 말이 지금 돌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분양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매매가 상승도 영향을 미쳐요. 매매가 상승도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큰 중요한 분양가 상승 요인은 이걸 겁니다. 아무래도 기본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가의 자연적인 상승률. 여기다가 어떠한 상황이 이런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거냐면 자재값도 올라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자재값도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매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년 그 최저 시급이라는 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과 친환경 공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아파트를 20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30개월이면 졌어요. 30개월이면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요. 기본이 4년이 걸려요. 4년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국토교통부도요.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을 했어요. 매년 인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680만 원에서 지금 72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지금 인상을 시켰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양은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는 것이 낫다. 신규 분양하는 거는 계속해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분양 시장을 내가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 그럼 서두르시는 것이 맞고 또 이것도 하나 있어요. 내 집을 마련하는데 과연 분양만이 답이냐. 이거를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에 좀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제 목적지로 가는 길은 많으니까요. 어느 길을 선택하실지 저희가 또 그 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개포동 그 재건축 아파트 입주해서 거주 중이고요. 네. 작년에 그 반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살고 있는 개포동 아파트는 오래 보유해서 방특공 받아가지고 양도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3년 안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반포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대체주택을 매수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규제도 강화되고 세금도 더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아서 이걸 지금 팔지 말고 세금 부담하더라도 2주택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 아이한테 증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나을지 좀 고민돼서요. 네, 이제 개포동과 반포동 아파트 갖고 계시고 자녀에게 네. 증여하는 가장 좋은 전략을 세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증여를 하던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팔고 그걸 이제 다른 초기 재개발 지역을 아이 이름으로 네. 그 매수를 하던지 어떤 게 더 나을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고민이 깊으시겠어요. 그죠?
네. 이미 지금 반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구입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이제 고가 아파트가 두 채가 되게 생겼단 말이죠. 그죠? 네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고민하시는 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첫 번째 고민하시는 게 반포의 아파트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일시적 2주택인 상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을 정리를 하고 반포 네. 아파트가 사업인가가 들어가면 요때 네. 대체주택을 사서 또 재투자를 해볼 생각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네, 원래는 그런 생각으로 네. 사실 매수를 한 요게 지금 첫 번째 생각이고 네. 그럼 두 번째 생각은 네. 뭐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규제 강화되고 네. 세금 더 오르고 하면 네. 눌려있던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계속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네.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네. 2주택으로 그냥 쭉 이걸 팔지 말고 원래 부동 아파트를 팔지 말고 네. 2주택으로 가다가 나중에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긴 한데요. 네. 아이가 이제 소득이 생기고 그럴 때 네. 증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증여? 네. 저는 증여하시는 생각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히 자녀한테 증여를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자녀가 예. 강남에 네.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개포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거를 재개발 대상지를 사줘서 그 네. 재개발 대상지가 아파트가 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그럼 이 자녀가 강남을 벗어난다는 전제 조건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맞아요. 안 그러면 또 강남에 있는 그럼 재건축 대상을 사줘야 되는데 그건 강남에 있는 재건축 대상을 사줄 거면은 굳이 개포 아파트를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1번은 그냥 하시면 되는 행위시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저는 자녀가 지금 대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대학생인데 이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증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증여를 하려면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가격이 더 싼 거지 내년에 가격이 더 싼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증여도 바로 증여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혹시 부담부 증여라는 거 아세요? 예, 알고 있는데요. 예. 혹시 그거는 지금 토어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때문에요? 토어제요. 토허제. 토어제 때문에? 네. 지금 증여는 토어제를 비껴갈 수 있는데 예. 부담부 증여나 저가 매수 이런 그러니까 저가 매수 매도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네네네. 자녀가 지금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네. 자, 토어제면은 이게 실거주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거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지. 그 문제는 좀 있죠. 그런데 어쨌건 이거는 한번 반드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요렇게 증여를 하시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점이에요. 왜 이점이냐면 이 부담부 증여는 네. 우리 시청자님처럼 지금 일시적 2주택이면 개포 아파트가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비과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이 토호제가 해제됐을 때, 그죠? 네. 그때를 활용해서 시간적 여유가 좀 기다리더라도 대학생이 자녀한테 뭐 그때 되면 토호제가 풀릴 정도 되면은 지금 몇 학년이에요, 근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니까요. 한 10년 보고 있는 거죠. 소득. 2학년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최소한 졸업할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때까지 토호제가 또 상황을 또 봐야 되고. 예. 그래서 그때 대해서 저는 부담부 증여를 조금 이용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를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면서 움직이려면 예. 결국은 당분간은 조금 끌고 갈 수밖에 없다, 2주택을. 근데 문제는 네. 반포가 네. 지금 작년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없네요. 그죠? 맞습니다. 내후년. 네, 2년밖에 없어요. 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이게 그리고 문제네요. 그 일시적 2주택일 사이에 부담부 증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비과세가 받는 상태에서 부담부 증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세금이 세져요. 그때는 그냥 통째로 증여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담부증여는 많은 분들이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부담부증여는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시청자님처럼 지금 비과세에 해당되는 조건에 있을 때 그때는 부담부증여가 굉장히 유리한데 지금 토호제 때문에 걸려버린 거잖아요. 네네. 예, 이럴 때는 나중에 이게 만약에 이게 이 부담부증여 기간 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비과세 기간 내에 토호제가 안 풀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럴 때는 그냥 통으로 증여를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요. 강남은 아파트가 전부 다 고가 아파트잖아요. 예. 고가 아파트는 무조건 국세청의 타겟이에요. 네. 세무조사에 무조건 타겟이거든요. 특히 자녀한테 네. 넘어가는 경우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세금 부담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방법,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하신다라면 결국은 정리할 것이냐, 정리해서 어디를 사줄 것이냐인데, 그럼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결국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비과세 기간이 종료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세금을 많이 빼앗기니까. 네, 네. 그때는 그러면 조금 과감성을 발휘를 해서 그때는 그냥 정리를 하고 그 자금으로 굳이 꼭 내 강남의 재건축 단지를 못 사주더라도 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기점으로 만약 예를 들면 뭐 한남이나 뭐 성수나 이런 조금 강남과의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지역 있죠. 네. 예, 그런 지역을 아예 그냥 그 자금 증여를 통해서 매입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어쨌건 그 기간 체크를 계속 하시고 토호제 풀리는 여부를 계속 확인하시고 그죠? 네. 일단 내년까지는 토호제니까 예. 그 기간 내에 비과세가 기간이 지나버린다. 그때는 그냥 좀 더 과감하게 그 정리를 하시고 개포를 정리를 하시고 네. 그죠? 그다음에 자녀분이 어떻게 다시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지 그 구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거는 그때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저희 생방송 중에 상담은 마무리해 드릴게요. 절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일러드렸으니까 좋은 방법 선택하셔서 증여 잘 하시기를 응원을 합니다.